또 오늘 준비하신 종목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을 한 거. 이번에는 좀 꿈다기보다는 약간 실적? 꿈과 실적을 같이 겸비한 리캠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항상 전기차 관련돼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될 때마다 한 번씩 들었던 종목인데 실제로 지금도 이제 뭐 배터리에 이제 그 납품하고 LG화학이랑 주 거래를 하고 있고 주 매출에 이제 뭐 40% 정도 LG화학 쪽에서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주 품목이 이제 보면 그 배터리에 보면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이 있고 뭐 분리막이 있고 뭐 되게 복잡한데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전해 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걸 전달해 줘야 돼 서로. 근데 그 전해 액이 뭐 젤 타입이 있고 뭐 그 액상 타입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간 첨가물이라는 거죠. 이 첨가물이 배터리의 출력을 높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화장품에 보면 우리가 그 금가루 좀 들어가면 비싸고 뭐 다른 성분이 들어가면 더 비싼 것처럼 알코올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전액에 들어가는 첨가물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출력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그걸 주로 납품하는 데가 리캠이다. 시가총액은 너무 작아요. 지금 350억밖에 안 해요. 사실 예전에는 비싼 주식이었죠. 한 10,000원 이상 했던 주식이었는데 계속 쭈그려 앉아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근데 LG화학이 그나마 이제 공부를 쭉 해보면 전지에서는 LG화학의 이지방이다. 최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기술력이나 뭐 캐파나 지금 캐파로 봐도 제일 크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LG화학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찾아보면 그 안에 리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주가도 거의 부담 없는 자리에 있다. 물론 아주 햄 아니지 햄. 리캠. 리챔이라는 햄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스팸. 뭐 이 박스 근데 단점은 너무 작은 주식이라. 아는데 오늘 너무 진지해가지고 내가 한번 웃겨보려고 했는데 안 오시네. 아니 그러니까 코드가 좀 그래. 내 코드가 어때서? 1988보다 더 심해. 근데 이제 그런 거지 그 차트도 부담 없고 아마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제 한 다음 주부터 좀 매수를 좀 해볼까 이런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내일 또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것도 뭐 방송 나가고 딱 그럴 수도 올라가는 있고. 거 아니야? 근데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막 이러면서 지금 거의 한 3,000원 부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3,000원에서 뭐 2,900원에서 뭐 한 3,200원 정도 사이면 매수하셔도 근데 이게 변동성은 크니까 좀 분할 매수하셔서 한 번에 털고 나오는 전략 뭐 이렇게 실적은 계속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얼마 전에 또 그 풍력 발전 관련돼서 또 수주도 하고 ESS 관련돼서 수주도 하고 ESS가 거기 또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액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찌 보면 새로운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아웃 퍼폼 할 수 있는. 그리고 2030이라고 갖고 우리나라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 전략도 나라에서 이제 나오고 왜냐하면 이제 11월 말 이제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파리에서 회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차피 올해 확정을 지어서 내년부터는 전 국가가 회원 국가들이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대비해서도 정부에서 정책을 또 만든 게 아닌가. 예. 그런 정책 수혜도 좀 받을 수 있고. 내가 또 이제 괜찮은 걸 하나 또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여태까지 한 번도 언급 안 하셨던. 방송에서는 안 했을 거야. MVH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MVH 코리아. 이게 상장된 지 한 2년 정도 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좀 알아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기차나 뭐 삼성페이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을 가는 회사는 아니야. 근데 이 회사가 참 회사 자체적으로 탄탄하고 매출액도 크고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뭐 자회사도 상장된 금호NT라는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0억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저평가돼 있고 뭐 실제 기업 가치로만 보면 한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1,000억 정도가 안 되니까 상당히 좀 낮게 그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물론 뭐 전반적으로 PBR이 낮고 기업 가치보다 싼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PBR 보면 0.3배수 뭐 이렇게 되니까 엄청 싼 거 맞는데 얘네들은 일단 그 러시아와 관련된 루브라 손실만 아니었으면 지금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대 움직이고 있어야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가. 근데 이 회사가 재밌는 게 원래 그 자동차 그 인테리어 내장재 쪽 있죠. 그러니까 천장에 들어가는 뭐 라이너라던가 뭐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 이 강화 플라스틱을 활용해 가지고 엔진 쪽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금속으로 만들었었던 부품들을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바꿔 나가고 있는 거지. 전문용어로 EP라고 그러는 그게 이제 또 차량 경량화와도 관련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처럼 이 어떤 출력이라던가 이게 화석 연료로 떼가지고 휘발유 뭐 디젤 이런 것들은 힘이 좋지만 전기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좀 가벼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현대차에서 사실 이제 제네시스 고급화 전략 해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장 핫했던 게 기존 제네시스죠. 이번에 나오는 EQ900 이런 거 에쿠스 신형 말고 제네시스가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때 이제 이 MVH 코리아에서 만들었던 뭐 소음제라던가 뭐 차폐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차량 내 이제 소음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급화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 아이템을 또 하고 있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를 내가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소나타 뭐 그랜저 이런 쪽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반떼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게 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차의 대수는 중소형 차들이 되게 많이 팔리는데, 아반떼나 뭐 소나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엔진룸에 들어간 어떤 자동차용 부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내수용 위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내수 쪽보다는 수출 쪽 차량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 있는 현지 차량들 쪽으로도 확대됐을 때 지금 연간 매출액이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도 적용이 되고 시작하면 향후에는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가량. 근데 그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000억 정도가 안 되는 건 너무 싸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지금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300% 넘게 또 실적이 영업이익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러시아라던가 뭐 이런 그 환차선과 관련된 영향에서 좀 해소가 되고,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회사로서 다시 나갈 수 있는 주목해봐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 그 답이 딱 있는 회사네. 근데 슈퍼노멀. 저 물론 좋은 점 애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우리 경제방송 보면은 전문가들 나와서 이제 뭐 070 뭐 해갖고 쫙 강의 얘기할 ARS. 네. 약간 그거 하시는 느낌이 나는 게 눈빛에서 자신감과 나는 뭐 믿을 수 있는 회사만 하니까. 나는 그 ARS 보면 무슨 종목인지 알겠던데. 아셔요? 그래요? 걔네가 뭘 얘기한다고 자꾸 숨기잖아. 뭐 이렇고. 그거 아니야? 딱 맞구나. 내가 알려줘야 난 되겠어. 잘 안 들어봐가지고. 근데 아주 솔깃한 종목.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분석해보시겠네요. 아니 일단은 슈퍼노멀. 지금 현대차가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고급화를 아래까지 확산시키겠다. 삼성페이가 저가폰에 확산되는 것처럼 결국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빨아서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러면 작은 차들도 비싸진다는 건데,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성능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 회사 입장에서는 큐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회사 자체 현금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MVH 코리아라는 회사 자체가 좀 약간 그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제품을 만들 때 뭐 원사서부터 그다음에 원재료서부터 이것들이 다 수직 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높일 수가 있고, 문제가 됐던 건 딱 하나, 그냥 러시아의 현대기아차 따라갔는데 결제를 이제 루브라라 뭐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손실을 막대하게 좀 입은 부분들이 주가를 좀 이제 그 실적을 그동안 이제 안 좋게 반영시켰었고, 평상시에 보면 그래도 한 5천억 정도 매출에 한 200억씩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니까 뭐 이익률도 상당히 괜찮고, 근데 이제 그게 적용되는 차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적용되는 게 2016년,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차종들마다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뭐 그랜저에 적용이 되는데 소나타에도 적용이 되는 시점이 오고 뭐 언제부터 이렇게 그런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차가 바뀌고 하면 할수록 순차적으로 물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에쿠스에서 또 나왔고, 그다음에 K7 또 내년 초에 또 출시되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그랜저 신형 나오고 하면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모델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되게 차 좋은. 바꿔가지고 차를 맞네요. 차를 바꿔가지고. 아뭐 주식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하이브리드 막 이런 거 맞아요. 하이브리드 좋아. 연비 좋나요? 연비가 한 18km 나와요. 전 그냥 연비 18km 나오는데. 걸어다니죠. 디젤? 네, 디젤. 그렇구나. 소리가 더 그 질소산화물이 문제야. 그것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연비가 이렇게 그 계기판에 나오니까 연비가 낮아지면 막 이렇게 왠지 내가 조절을 해서 연비를 높이고 싶은 연비에 마음이 나와요? 응. 연비가 계속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요즘 나오게 돼 있지. 그래서 뭐 한 12km대 막 떨어지면 내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 운전을 제가 딱 과하게 하나 보면 말이야 생각해. 전기차고 뭐고 이게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모여지는 데가 차량 경량화예요. 지금 당장은
맞아요. 지금 연비. 현재 차에도 쓸 수 있고 연비를 어차피 개선해야 되거든 계속. 미래에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휘발유 차에도 적용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전기차에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코다코니 뭐 코프라니 뭐 이런 거 막 지금 아까 현대 이피니 이런 애들이 막 움직이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많이 이제 주목을 안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얘네 같은 경우 어차피 자동차 원래 주 매출단이 이제 차량용 내장재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든 휘발유차로 바뀌든 상관없어. 내장은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핵심 엔진 부품을 만드는 애들이 그렇죠. 문제인 거지. 내장재. 나머지 내장재나 뭐 타이어나 이런 건 다 쓰니까 사실은. 아, 이게- 바퀴 없이 차가 어떻게 굴러? 아니 그리고 PD가 자꾸 이렇게 핫한 거, 섹시한 거 이런 거 요구하는데 섹시한데 이거? 이거 섹시하고 내가 볼 때는 코프라 뭐 이런 것도 좀 코프라? 코프라? 뭐 섹시할 것 같고 코다코 이 코자들이 좀 섹시할 것 같아. 예. 코미팜도 많이 섹시했잖아요. 아 그렇지 코미팜이 좀 많이 섹시했지. 그러니까 코 큰 사람이 좀 코풀 안 큰데? 옆에서 보면 겁내 높아. 뭐. 섹시한 거 하나만 해줘봐. 네? 섹시한 거. 저는 단아한 거 좋아해서. 네? 섹시한 거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릴게요. 알았어.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대하겠습니다. 주에. 오늘 좀 진지했는데 네. 어 아, 근데 오늘 좋은 종목. 야,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갖고 내가 너무 차분하네.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내년도는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변화의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찾는 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전혀 안 반영됐다 이렇게 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좀 실적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은 기대감, 성장성, 뭐 시장이 어떻게 막 그 뭐야 뭐 전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로스가 나온다 이런 것들 위주로만 이제 가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진짜 실체적인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 그리고 올해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이제 걔네들 주가가 싸다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빠바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위주로 발굴하면 남은 한 해, 남은 뭐 2015년 11월 달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애들이 하나케미 간솔테크닉스야. 대형주에서 SFA 뭐 AP 시스템 뭐 이런 것도 괜찮고. 12월 힘차게 또 맞이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한번 외치고 끝내고 우리 다음에 녹화는 12월 달이네. 12월 달. 진짜 추워지겠네. 하지만 계좌는 따뜻하게 오케이. 박수.